3월 12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4.10 총선 예비후보자 개별대담. 오늘은 포항 남울릉 선거구 국민의힘 이상휘 예비후보 만나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셨는데요. 네.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거창하게 출마의 변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한 20년 가까이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정치권 활동을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소위 정치가 이야기하는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걸 구현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네. 옛날부터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정치란 영역에 들어가 있게 돼 있고 또 그 네. 영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 고향 쪽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죠. 예. 네. 출마의 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후보께서는 이제 지역민들에게 좀 생소한 분이세요. 예. 포항이 고향이긴 하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예. 분인지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런데요, 생소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표현이 저한테 오히려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아주 옛날 어릴 때부터 고향을 떠나 있었다든가 또 아니면 유학을 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에 옛날 목화예식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결혼을 하고 30살 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용직 하역 노동자로 일을 했죠. 포항 포스코 신흥만 부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됐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갔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당면한 현실적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내고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국회에 가 있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서울시에 가 있고 또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청와대에 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응감생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 가족이 굶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좀 있었어요. 원래 시골 출신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진 것이고 학교도 36살에 제가 대학을 갔으니까요. 네. 늦게 갔죠. 늦게 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지금 현실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내 가족들을 좀 더 먹여 살 수 있는 좋은 공고한 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이번에 이 남울릉 선거구에 1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나왔었는데 예. 결국 경선까지 오르셔서 지금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으셨는데요. 예. 어떤 이유로 공천을 받으셨다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선이라는 것이 결국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 경쟁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다른 후보들 굉장히 훌륭하신 후보들인데 그 후보들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있다 이렇게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특별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은 정말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탁월한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는 보잘것없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것도 대학도 늦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식을 겨룬다 이런 건 좀 그렇고 다만 뭔가 모르게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은 좀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또 네. 열심히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성실한 점이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을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유권자들하고 동질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네. 여기 포항 남울릉 지역은 대부분 공단 지역이고 또 공단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그 공단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친근감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발로로 해서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고 남들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손잡고 눈 마주치고 어깨 같이 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것이 좀 많이 반영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성실함과 또 동질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을 수습하는 일이 좀 가장 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류 전쟁사에서도 가장 잔인한 전쟁을 이야기한다면 내전을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치열함을 뜻하고 예. 또 굉장히 좀 신랄하게 갈 수가 있죠. 서로를 잘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선거 때 원수지면 3대가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승리를 거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가 경선이 이겼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본질 자체가 통합과 화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포항 남울릉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서로 동행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이야 당장 좀 아프겠죠. 뭐 경쟁에 지고 이고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좀 더 깊게 또 크게 나가자 그러면 그분들도 포항 남울릉을 위해서 활동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인 예. 만큼 지향점은 똑같아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포항 남구와 울릉군을 위해서 좀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주된 것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공약 상당히 많은데요. 막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내놨더라고요. 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라 그러면은 네. 뭐 공약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피상적이기도 하고 좀 수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우리 과제다 이래 보는데 뭐냐면은 포스코와 포항 시민의 관계, 특히 남울릉 지역 이 관계를 저는 주로 어떤 관계냐면은 할머니의 사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많이 높다 이거죠. 네. 이렇게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포항 남울릉 물론이고 포항 시민들의 생활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 네. 비중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네네. 포스코와 같이 철강 도시 포항의 50년을 네. 이제는 관광 문화 개발 도시로 가야 된다. 관광 문화 도시의 한 축을 더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철강 도시라는 것이 좀 더 융성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좀 풍요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향후 미래 먹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다 그러면은 관광 문화 도시라는 한 축이 더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고 아시다시피 남구 지역은 천혜의 관광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장기부터 호미곶까지. 이런 것들이 포스코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었고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할머니 사탕이라는 것은 손자가 화를 내도 사탕을 주고 손자가 울어도 사탕을 주고 손자가 조금만 이상해도 사탕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는 이빨이 다 썩고 그래서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의 의존도가 그 할머니 사탕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그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표 공약이 영일만 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거기서 오는 관광 자원들 이런 관광 자원들을 다리를 건너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도구나 동해 그리고 오천 그리고 연일 이런 쪽으로 각각의 허브를 만들어서 관광 문화도시 허브를 만드는 그 중추진 역할을 포항 남울릉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철강도시 포항과 관광문화도시 포항의 두 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보고 싶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다음 미래 세대 포항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관광 문화 분야로 조금 더 네,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은 또 선거철마다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도 많은 후보들이 평소에는 지역에 안 보이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또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습니다. 좀 서울에 가야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를 하겠다, 대표적이 되겠다 나오는 사람은 지역 정치와 지역 현안에 매몰돼
되면은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죠. 네. 현실적으로 중앙 무대에 어떻게 돌아가는 큰 그림을 알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거기서 노를 익히고 경험을 익히고 가져온 것을 고향 지역을 위해서 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소통에 대한 문제로 봅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선거 때 다니면 비난을 받는 게 그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짝하고 나타나서 표 달라 그러느냐. 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소통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건 정치에 대한 본질적 문제와도 다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켜보시면은 뭐 그런 부분에 얼마나 충실할지, 그거는 결국 또 나중에 선거에서 또 판가름들은 또 가치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열심히 이제 소통을 해야죠. 네. 소통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번 선거가 근데 당초에는 좀 야당이 우세해 보였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고 또 당내 갈등들이 표출되면서 판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인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죠. 헌법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에 대해서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목표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허리로 몸으로 따지면 척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이것이 극자다, 극우다, 뭐 철학과 가치에 대한 편향적이다 이런 가치를 떠나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려 왔던 건 저는 사실이다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좀 뭐 깊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가치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국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 즉 민주주의적 가치, 시장 경제의 원칙 이런 것들을 총선의 승리를 통해서 확고한 기반을 가져주는 것이 그 위에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기초공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겨야 되고, 또 당연히 유권자들의 판단도 거기에 따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워낙 이 보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라서 처음 후보가 되셨지만 그리 어려운 선거는 아닐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실해야죠. 부지런해야죠. 음. 현역 의원이 외면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면밀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활 신조기도 합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산을 오를 때 산 정상을 보고 걸어 올라오면 지칩니다. 내 발끝만 보고 가야죠. 현실을 보고. 그리고 지금 지역민이 원하는 것, 내가 가져가야 될 정치적 가치가 뭔지 그 한 발을 한 발을 보면서 성실하게 가는 것이 제 총선 전략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새로운 어떤 정치를 갈망하시고 또 그동안 많이 실망을 하셨는데, 그 본질적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가 소통과 화합이고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 가까이 가고 소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그 본질적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열과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박수를 얻어야만이 생각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는 미래 포항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실해야죠. 네. 4.10 총선 후보자 개별대담 포항 남물릉 선거구 이상휘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